기자 수첩까지요. 네. 급히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어젯밤이죠. 전남 나주 한 리조트에서 광주 모대학 학생이 음식 먹기 게임을 하던 중에 갑자기 목이 답답하다며 화장실로 가서 토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행사 중이었어요. 그렇죠. 이 예. 여학생은 1학년은 아닙니다. 4학년 여학생인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먹기 게임 예. 하다가 숨지는 정말 그렇죠.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지난달에도 대학 신입생을 태우고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가던 버스가 뒤집혔죠. 예. 그래서 교육부가 사고 조사를 했더니 술 9,000병, 예. 소주가 7,800, 맥주가 한 960. 그걸 사가지고 준비를 했더라. 그럼 학생 한 명당 소주 4병 이상 마셔야 되는데 소주만.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렇게 술이 고팠을까? 예.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요. 예, 직접 강제적으로 마시게 하거나 분위기로 마시게 몰고 가니까 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겠죠. 예, 예. 대한보건협회 통계로요. 예.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술 때문에 술 마시다 숨진 대학생이 22명이에요. 오로지 술로만 숨진 대학생이 술 마시다가 22명. 그냥 숨진 대학생이 22. 세상에. 술 마신 다음에 사고로 다쳐서 다리를 잃거나 손을 잃거나 뭐 등등 장애를 얻은 또는 병을 얻은 대학생까지 합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수죠. 예. 이게 술은 그저 술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며칠 전에 유시민 작가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건 마이크로 파시즘이다. 대학 서클의 신입생 사발주 문화. 술을 잘 마시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못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이죠. 획일적으로 냉면 그릇에 뭐 술을 부어가지고 예. 다 마시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런 게 파시즘 아니냐. 작은 파시즘. 우리 안에 작은 파시즘이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 파시즘, 예. 미시 파시즘이다. 그렇죠. 각자의 개성과 선택권은 전혀 무시한 채 묶어가는 거죠. 이게 사는 게 힘들고 억압이 심해지고 하면 대중은 투쟁 본능, 울화가 치미면서 예. 투쟁 본능이 살아나는데 그걸 정당한 정치 구조를 통해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뭔가 다른 소수의 약자를 향해서 희생양을 삼는 거.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투쟁 본능을. 예. 적처럼 대하고 폭력도 휘두르고 어떨 땐 속이기도 하고. 예, 말씀하세요. 특히 민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민족 이렇게 하면서 사회개혁과 어떤 쇄신, 개혁 이런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경우도 파시즘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 속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예. 정치적인 군중으로 동원해서 힘으로 뭔가를 갖다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삼성동 그 집 앞 집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부의 극단적인 모습 이것도 좀 겹쳐지는데요. 그렇죠. 뭐 특히 극우 성향의 목사들이 교인들을 강요하거나 선동해서 우익 집회를 끌고 간다. 교인들은 단순하고 맹목적으로 동원만 된다. 이것도 파시즘의 일종입니다. 예. 종교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이라는 성적 소수자들 또는 뭐 무슬림들 예. 이런 사람들을 뭐 정당한 방법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고 적대시하면서 사람들을 증오하도록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종교의 탈선 파시즘이고요. 아무튼 뭐 파시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공산주의나 좌빨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도 뭐 흔히 하는 방법입니다. 빨갱이 명찰 그냥 탁 붙여버린 낙인 찍어버리는 박근혜 거죠. 정권 초반기에 한 해 동안에 간첩 신고가 5만 건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예. 와. 간첩 검거는 4건입니다. 그런데 간첩 신고 내용을 보면 대학 수업 중에 반자본주의나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가르친 교수님을 1학년 학생이 좌경이라고 신고를 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머리가 이게 파시즘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세뇌가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2000년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반자본주의를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예. 반미를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업 과목 자체가 자본주의 바로 알기 과목이었거든요. 예. 야, 그렇군요. 그런 사회군요. 근데 뭐 물론 간첩 적발하고 검거하는데 협조하는 건 우리의 책무는 맞아요. 그렇죠. 시민의 책무죠. 간첩을 적발하고 협조하는. 근데 이런 진보 이념을 종북으로 몰고 간첩 신고를 일삼는 파시즘이 사회에서 점점 번지면 국민들은 나도 언젠가 간첩으로 오해받다가는 이건 큰 망신당하게 생겼다 하면 스스로 자기의 사상을 움츠러들게 하는 거죠.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 검열하는 거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받을 행동들은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서 조심조심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형태의 비판이나 저항, 기득권 체제에 대한 개혁의 요구, 도전, 진보적인 이념 이런 것들이 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 파시즘에 의한 거죠. 예,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예. 3월 2일 날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예. 앞으로 경찰은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빨리 현장에 출동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잠깐만요. 그 말은 그럼 지금까지는 이 개정안 통과되기 전까지는 성폭력 당했다고 신고해도 경찰이 급히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상황 판단해서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정말요? 예. 근데 말이 됩니까? 강도나 살인 사건 현장이라면 경찰이 급히 뛰어갔을 거 당연히 아닙니까? 가죠. 근데 성폭력 현장은 이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예.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가야 되고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예. 그래요.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다는 성폭력 예방 활동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였냐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가 지난 5년간의 경찰청 자료를 분석했더니 여성 1,002명, 1,000명 넘는 인원이 살인 범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1,037명이 살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살인 미수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 78.5%는 남편이나 애인한테 당한 거였다. 78.5%가 남편 또는 남자친구, 애인. 남편 주변인 애인, 사귀는 사이.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파시즘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 획일적으로. 혹시 내 안에는 그런 파시즘이 없는지, 정말 큰 게 아니라 마이크로 파시즘이 내 안에는 없는지 한번 오늘 자기 반성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